해방 이후 가장 또 비극적인 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슬픈 날에 제가 봉도사님께 폭탄 하나 좀 꺼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자. 폭탄 꺼내드린다면 그 유튜브에 그 올려갖고 뭐 실검 순위 올라가고 그거 재미 들리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976년 예, 외환은행이 1976년 예. 최초로 스위스 쭈리히에 사무실을 개소합니다. 그것을 아마 주도한 분이 당시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장이었던 홍세표입니다. 그리고 이 홍세표 씨가 99년 예. 외환은행장을 퇴임하던 그 즈음에 스위스 쭈리히의 외환은행 사무실이 폐쇄가 됩니다. 어허. 홍세표로 시작해서 홍세표로 끝나는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이죠. 예. 그리고 이 외환은행 사무실이 쭈리히에 처음에 개설된 76년 10월이 박동선 게이트가 터진 날입니다. 미국에서요? 네. 예. 박동선 게이트로부터 터진 이후부터 미 의회가 2년 동안 박정희 통치 자금을 조사를 합니다. 아하. 그게 약 8조 6천억. 당시에요? 네, 현재로 물가 상승률 따지면 약 한 3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0조 가까운 규모죠. 이것을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것이 이우라기가 관리를 해서 스위스 비밀 구자에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팩트죠. 예, 미국 프레이저 의회 보고서에 있는, 보고서니까. 있는 예. 거니까는요. 자, 그런데 홍세표란 사람이 누구냐?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정희의 처조카입니다. 그래요? 유경수의 언니, 유긴수의 장남입니다. 아. 즉, 박근혜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사촌 관계죠. 이종사촌이죠. 그렇죠. 이종사촌. 이 흐름을 타고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그리고 박정희와 최태민의 관계, 그리고 박근혜의 재산을 예. 관리를 최태민 그리고 예. 그 최순실이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 흐름을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굉장히 이 최순실 재산의 뿌리가 스위스 비밀 계좌로부터 있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예. 이것을 시즌 2에서는 이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 그리고 다행히 2009년에 스위스와 한국 간의 금융협정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검찰이 스위스에 요청하면은 스위스 비밀 구자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예.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78년 미 의회 보고서에 보면은 박정희의 이 스위스 비자금을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이미 어허. 40년 전에 그 결론에 나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박정희의 비자금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에 대한 리베이트도 포함되어 있고 예. 그리고 각 재벌들부터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봉도사님 전문용어로 삥 뜨던 우하. 그런 돈 그런 뽀찌. 그런 예.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죠, 우리 돈. 환수를 해야 된다. 예. 그게 78년도에 그 보고서의 결론에 나와 있어요. 이 알겠습니다. 40년 동안 못한 거를 예. 이번 기회 시즌 2에서는 이걸 반드시 해서 적폐해서 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예. 이상돈 의원님. 네. 그때 당시에 8조, 지금 뭐 한 300조 된다는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상돈 의원님은 아마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얼마나 홍세표 씨를 아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 걔까지 모릅니다. 다만 뭐 그런 얘기는 그 당시 예. 그런 얘기 있었죠. 예. 박동선 게이트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79년에 11.6 생기고 예. 신정권 들어오고 해서 나 그냥 박동선 그 사건이 그냥 묻혀버렸죠. 묻혀버린 거고 예. 이제 미국 서초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화당으로. 네. 예.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자 보세요. 예. 76년에 스위스에 왜 외환은행이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당시의 외환은행이라는 건 일종의 국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였거든요. 국영이었죠, 국영. 그렇죠. 예. 그럼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왜 박정희 정권이 76년에 박동선 게이트가 터진 그 시점에 스위스의 외환은행 사무실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었던 홍세표라는 씨가 박정희의
처족하는 그 관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지금이라도 홍세표 이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 것 같아요. 예. 것 같아요. 지금 생존해 계세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확인한 것 같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네, 이분이 이 여기에 대한 이제 해명을 예. 국민들에게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아하. 그리고 왜 본인이 은행장을 간둘 그 즈음에 스위스 그 사무실이 폐쇄가 됐는지. 됐고. 사실 이것은 본인이 해명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인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 예. 말고도 80년대에 영남대학교로부터 또 정수장학회로부터 유경재나로부터 최태민이가 돈을 빼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재산들이 단 한 번도 정식적인 직업을 갖지 않는 최순실 자매들의 재산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생계됐을 것이다. 예. 이것을 이제 특검 시즌2에서는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이상돈 의원님. 네. 결국 저 재산 환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그 공분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현행법으로 하기에는 접근하기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길을 좀 터줘야 되겠다. 이런 견해가 많거든요. 아까 뭐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게 재정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은 네. 그게 지금 의원님법으로 이미 좀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과연 입법화되려면 좀 넘어야 될 선이 좀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선거가 끝나야 되겠고 예. 그 후에 또 이런 류의 법률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용 기각 결정 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결정이 나면 반대하는 쪽에서 불복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불복하기가 어렵게 좀 아주 단호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그야말로 충격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조용하지만은 또 좀 시간이 가게 되면은 또 다시 또 이런 말하자면 헌재를 판결을 잘못됐다. 아하. 뭐 이런 또 도전할까요? 나올 수 있다 그럽니다. 안 돼.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이제 결국은 그런 것이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거치고 또 가는 것이고 또 국민 통합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100% 대한민국을 내걸고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죠. 예. 어떤 사회에서 100% 이렇게 단일한 의견을 갖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뭐 거기에 대해서 예. 또 반대하는 분이 단 있는 것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네. 저는 이 국정농단 초기에 예. 화는 났지만 예. 박 대통령 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난 수십 년 동안 최실가와 한 가족이었고 또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였고 한 몸이었기 때문에 최순실의 조종과 최순실과 밀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이라는 이해까지는 했는데 화는 났지만 예. 그러나 제가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태극기 집단을 아주 부추겨가지고 예. 이것을 마치 촛불과 태극기의 싸움,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박 대통령이 짜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진보와 보수의 싸움입니까? 예.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원칙과 반칙의 싸움이고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이 프레임을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태극과 촛불이 대립하는 이런 프레임을 깨고 촛불과 태극기가 이제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상식이 그리고 원칙이 우뚝 솟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대통합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상돈 의원님, 네. 그 오늘 헌재 결정문에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 견해를 넣는 안창호 의원 그 재판관도 그 얘기를 했고 그만큼 지금 보수 진보의 갈등과 대립 분열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재판관이 오죽하면은 오죽하면 이게 그분이 무척 보수적인 분 아니에요. 이 본안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벌써 탄핵 처음에 어떤 충격파죠. 그 JTBC 보도로 시작된 그것이 좀 점점 그러다가 점점 이게 좀 상황이 변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부안회동에서 이상한 궤변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글 쓰고 이상한 여론 내고 예. 무슨 야사시한 스캔들로 몰아가려고 했었죠. 이게 별거 아니라는 둥 예. 이게 이런 소위 궤변을 피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또
언론 매체들이 그런 입장을 또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저는 좀 개탄스럽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좀 역사를 거슬러 보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헌법 공부할 때 닉슨 대통령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닉슨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사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바로 백악관 비서실장과 당시 공화당의 원로들이 대통령 찾아가서 당신 그만둬야 되겠다고 몰아낸 겁니다. 예. 이 우리나라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을 주저앉혔어야죠. 보수 쪽 사람들이. 예. 저는 그래서 그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수습을 해야죠. 네. 사과하고 네, 거기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에 되면 사임했어야. 사임하라고 여론을 그쪽으로 조성했었어요. 이제 거꾸로 조성했죠. 그럼 그렇게 됐었으면 이렇게까지 분열된 양상으로 안 갔을 안 것이다. 가죠. 안 가고 뭐 이 시대의 보수 정당, 보수 정찰이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죠. 예. 자, 이제 이렇게 탄핵 끝난 이후에 이제 우리 또 정치에 대해서는 내놓으려 하는 전문가분들 아니에요? 70억 분 2의 사나이, 70억 분 3의 사나이. 제가 70억 분의 1이니까요. 숟가락 하나씩 딱 이렇게 넣으시고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민주당에 결집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오히려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 빠질 거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요. 예. 지금 문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홍세표라는 이분이 고대 오사학번이라고 그러네요. 예. 오사. 그러면 연세가 아마 80대 초반이니까 예. 아마 생존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생존에 있을 거라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죠? 이분께서는 예. 정봉주 이 쇼를 예. 들으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들으시고 커밍아웃 하셔서 예. 스위스 비밀 은행 비밀 구자 규자. 내지는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에 얽혀 있는 의혹을 밝히시길 바라고요.